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다면 그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기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했고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이상하리만큼 지친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특별히 갈등이 없었는데도 마음이 소모된 느낌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용히 묻게 됩니다. 왜 혼자가 더 편해졌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외로워진 것은 아닐지, 관계에 무능해진 것은 아닐지, 혹은 마음이 닫혀버린 것은 아닐지.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변화는 쇠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로 태어났고 관계는 필요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소모를 동반합니다.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며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닳아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소모를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 더 정확히 재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기 호흡을 되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계를 끊으라고 권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왜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조용히 살펴보려는 사유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 고독이 불안이 아니라 힘이 되는 순간에 대해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대화는 평범했고 특별한 갈등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진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느끼지 않던 묘한 피로가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피로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더 무난하게 굴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 애쓰며 자신을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면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피로는 관계 자체보다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의지,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쉼없이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이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될수록 가장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의지를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계속 자신을 조정해야 하는 상태가 버거워진 것입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은 관계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충분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배려, 오해와 조정의 반복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한 상태를 찾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에서 물러나는 징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과도했던 지점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사람보다 고요를 선택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단계의 삶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동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외로움은 아닐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혼자 있는 순간보다 오히려 혼자 있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더 커집니다. 외로움은 무언가가 없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기대어 쉴 곳이 사라졌다는 불안, 그 결핍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람을 다시 사람 쪽으로 밀어냅니다. 불편해도 지쳐도 관계 안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침묵이 공백이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을 곧바로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지금의 혼자는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겪은 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긴장과 소모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정이었음을. 외로움은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이 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감각은 삶에서 밀려난 결과가 아닙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하나의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비로소 쓸데없는 흔들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의 단단함을 조용히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이상한 감각이 남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기대는 늘어나며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왜 이렇게 피곤해지는지 이유를 알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깁니다. 관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계산이 섞입니다. 말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기대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와 자신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 관리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의지와 욕망 속에 갇힌 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받는 관계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제를 무시할수록 관계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은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각자의 욕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이 인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선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이해를 기대했던 내 마음이 스스로를 지치게 했다는 점이 또렷해집니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끊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에 거는 무게를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아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렇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조용히 배워갑니다. 어느 시점부터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진 인연, 굳이 이어가지 않게 된 만남들, 예전 같았으면 허전했을 변화가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선택의 여지는 넓어 보이지만 마음의 긴장은 함께 늘어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어디까지 솔직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지 관계마다 다른 기준이 내면을 계속 분열시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긴장의 대부분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유지하려는 이미지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으로 남으려는 의지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안 사람은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이 이미지 관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설명해야 할 말이 줄고 맞춰야 할 기대가 사라지며 자신을 조정하던 힘이 조용히 회수됩니다. 이때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안정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제거된 결과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던 관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편해진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은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애쓰던 삶에서 조용히 물러나 필요한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혼자를 선택하는 순간은 대개 의식적인 결단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들과의 약속을 줄이게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 선택은 조용해서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택은 쉽게 오해받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관계에 상처받아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조차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를 선택하면서도 어딘가 미안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미안함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해온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사교적이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혼자는 결핍이라는 암묵적인 규범이 마음을 압박합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순간 자신을 변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혼자를 선택하는 일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고독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관계 안에서 계속 흔들리던 기준을 거두어 자기 내부에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물러난다는 것은 익숙한 세계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러섬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과의 거리를 자기 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 거리 안에서 마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의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용기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수도 없고 칭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선택이 삶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과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시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버텨낼 만한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은 겉으로 보기에 약함처럼 보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함께 나눌 말이 줄어든 상태는 불완전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상황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고독 그 자체보다 혼자서 자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진짜 강함은 타인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지지 없이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감정이 흔들려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능력이 인간의 본질적인 강함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 힘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환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위로도 없고 비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 자신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고독은 고통이 되지만 이 순간을 통과하면 고독은 기준이 됩니다. 고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 안정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타인이 사라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이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변화에 과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강함은 드러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조용히 지탱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감각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고독은 불안의 이름이 아니라 강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삶 안에 남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사실은 삶에서 물러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을 대하는 기준이 조용히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던 시기에서 자기 안에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기대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자기 속도로 돌아옵니다. 혼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얻으려 했던 안정을 이제는 스스로에게서 찾겠다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 이후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줄고 이야기도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고독은 불안의 증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면 그 사실을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